이게 맥주의 이뇨작용으로 인해서 소변량이 늘어나면서 결석이 배출을 도와주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 돌이 막혀있을 때 이벤트를 해소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는 있는데요. 다만 이제 알코올이 신장을 자극하고 탈수를 유발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소변이 농축이 돼서 결석이나 이런 것들을 새로이 만들 가능성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 환자분은 맥주를 드시고 돌이 빠지면서 통증이 좋아졌다고 하시지만 그거는 일시적인 증상이고요. 계속 이제 맥주를 드시면 결석이 예방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은 이제 잘못된 상식이 되겠죠. 안녕하세요. 비정상 토크의 비뇨의학과 전문의 김병훈 원장입니다. 요로결석엔 맥주가 좋다더라. 줄넘기 하면 돌이 저절로 빠진대. 요로결석이 있으면 통풍도 위험하지 않나요? 여러가지 요로결석에 대한 재밌는 의견들이 인터넷에 많이 보이는데요. 오늘은 요로결석에 대한 속설과 궁금하실 만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반반인데요. 절반만 진실입니다. 일단 결석으로 인해서 막혀 있을 경우, 이게 맥주의 이뇨작용으로 인해서 소변량이 늘어나면서 결석이 배출을 도와주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 돌이 막혀 있을 때 이벤트를 해소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는 있는데요. 다만 이제 알코올이 신장을 자극하고 탈수를 유발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소변이 농축이 돼서 결석이나 이런 것들을 새로이 만들 가능성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 환자분은 맥주를 드시고 돌이 빠지면서 통증이 좋아졌다고 하시지만 그거는 일시적인 증상이고요. 계속 이제 맥주를 드시면 결석이 예방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은 이제 잘못된 상식이 되겠죠. 물을 충분히 드시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고 알코올은 결석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맞는 말이기는 합니다. 이제 결석에도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요산 결석의 경우에는 요산 수치가 높은 환자분에서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통풍도 요산 수치가 높아서 그런 것들이 관절에 결정화돼서 쌓이면서 생기는 질환인데요. 요산 대사라는 이제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산 결석이 있었던 분들은 이제 통풍 위험도 이제 높은 편이 되겠죠. 혈액 검사를 통해서 요산 수치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이제 식단 같은 것들을 조절하시면은 이제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로결석 중에서도 요산 결석이 잘 생기시는 분들은 통풍도 조심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이거는 증명된 것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환자분들한테도 설명드리는 게 일반적인 상황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래도 안 하시는 것보다는 낫다.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결석의 크기가 아무래도 이제 자연 배출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데요. 4-5mm 정도 아니면은 그 이하의 작은 결석 같은 경우에는 자연 배출의 가능성이 그래도 높은 편입니다. 이것은 모든 결석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작은 크기의 결석은 이제 배출이나 이런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이상의 큰 결석은 치료가 필요하겠죠. 다만 통증이 굉장히 심하시거나 감염 같은 증상들이 동반됐을 때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과격하게 하시는 것은 오히려 통증이나 그런 감염 같은 증상들을 악화시킬 수 있어서 먼저 진단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비뇨의학과 전문의 선생님과 상의하고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경우에 따라서 아까 다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은 결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해주시면은 빠질 확률이 당연히 더 올라가게 되는데 그 이상의 큰 결석 아니면은 굉장히 작은 결석이라도 그 내려오는 요관에 박혀서 오히려 꽉 막아버리는 결석들도 있는데요. 그래서 수신증이 굉장히 심하게 생기시는 분들은 그렇게 물을 오히려 많이 드시게 될 경우에는 통증을 오히려 더 악화시키고 신장에 부담을 더 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옆구리 통증이나 발열 같은 감염 증상들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리하게 수분을 섭취할 경우에는 증상을 더 악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병원에 내원하셔서
전문의 선생님과 상의를 하고 결정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무조건 물을 많이 마신다고 결석이 빠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신장에 압력이 올라가고 통증이 더 심해질 수 있으니 증상 유무에 따라서 수분 섭취량도 조절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칼슘은 적당량을 이제 섭취를 하셔야 되는데, 너무 많은 칼슘도 몸에서 빠져나가면서 칼슘석을 만들 수도 있지만, 우리 몸에 칼슘이 부족할 경우에 오히려 우리 몸에 뼈에서 칼슘을 뽑아 쓰게 되거든요. 칼슘을 너무 많이 드셔도 칼슘석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칼슘 섭취가 너무 모자라도 오히려 칼슘석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이야기 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통증이 이제 가장 전형적인 거는 이제 간헐적인 통증이거든요. 통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심하게 생겼다가 좋아졌다가, 심하게 생겼다가 좋아졌다가,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통증이 없어졌다고 해서 결석이 빠져나갔다고 장담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그런 통증들이 있으셨을 때는 좋아지더라도 병원에 내원하셔서 검사를 통해서 정말로 빠져나갔는지 아니면 결석이 그대로 남아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 상황이 단기간에는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게 장기간 지속이 되면은 신장에 부담을 줘서 신장 기능들이 점점점 떨어지고 종래에는 신장 자체가 완전히 망가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가 흔치는 않지만, 만약에 생긴다면 기능이 소실된 신장들을 수술을 통해서 신장 자체를 제거를 해야 되는 경우까지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통증이 일시적으로 사라졌다고 안심하는 것은 위험한 결정일 수도 있습니다. 요로결석은 흔한 질환이지만 인터넷에서 잘못 알려진 정보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서 치료법도 달라지고 예방법도 개개인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데요. 요로결석으로 의심되는 증상이 있다면 혼자 걱정하지 마시고 가까운 비뇨의학과를 내원하셔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비뇨기 질환에 대한 좀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